안녕하십니까 토팬 여러분, 토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2차분 K아파트 국토교통부 아파트 관리비 공개 처리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초보 격리나 잘 모르시는 격리분한테는 공유를 해서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부상조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관리비를 공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는 관리비 공개를 주로 누구한테 하죠? 입주자분들한테 합니다. 왜?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관리비 여태 썼던 비용들을 정산하는 거잖아요. 먼저 순서를 보면 비용을 먼저 정산하죠. 잠깐 펜을 한번 작성을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한 달치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집계를 하죠. 비용을 집계를 해서 이 비용을 입주단한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요 돈을 그대로 다시 또 관리소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순서가 매달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의 집계가, 비용을 제대로 집계를 해서 부과를 제대로 했는지, 이거는 입주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입주자한테 공개하는 건 단순히 부가 내역서만 세대 고지서로 투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K아파트라고 국토부의 관리비 공개를 이쪽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개를 합니다. 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도 같이 하죠. 지난 시간에 1편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이 내용이 연결되거든요. K아파트하고 서울시의 두 군데 다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타단지와 아니면 같은 사이즈의 다른 지역의 아파트까지 관리비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이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는 이 K아파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무작위로 이제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K아파트나 또는 세대 민원이 많으면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회계 감사를 외부에서 옵니다. 그거는 구청이나 이런 데 오면 매우 빡시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관리비 공개 처리는 바로 나라에서 과태료를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주의하셔야 된다. 공개를 안 하면 과태료 바로 때립니다. 이거하고 격리 책임 있는 게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공개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회계, 감사, 결과도 9월까지 공개하십니다. 그러면 격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은 1번과 2번이에요. 이거는 바로 격리 책임입니다. 제대로 안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달 관리비 공개하는 건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시고, 회계감사 결과는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적어도 7월까지는 해서 8월쯤 해서 이제 그 국토부에 올리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따가 화면상에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관리비를 공개 처리하는 거 이유는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비 부과 처리를 위해서고, 그리고 그 처리 방법이 아파트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차이점은 미세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지침으로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이 의견이 제대로 나라에서 원하는 의견대로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K아파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모두 한데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공개가 안 되면 과태료가 된다.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인 베이직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집에서 연결해 봤더니 그 비밀번호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화면만 동영상을 제가 캡처를 찍어서 제가 오늘은 집에 와서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화면 화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일 지난 시간에 했던 연결돼서 여기는 회계관리에 폴더가 회계관리에 회계데이터 전송. 일단 지난 시간에 1탄 회계데이터 전송까지는 했어요. 전송을 하면 얘를 K아파트에서 끌고 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를 전송을 받아요. 그러면 회계데이터 전송에서 그 회계연원을 2019년 지금이 1월이죠. 2020년 1월이기 때문에 부가는 언제 것까지 12월까지는 돼 있을 거예요. 그죠? 1월 29일이니까 20일 이후니까 12월분이고 부가연월도 똑같아요. 얘는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2019년 12월, 부가연월도 2019년 12월. 그리고 이 내용들이 각각 공동관리비, 개별 사용료, 장기순 충당금, 잡수익 등록에 대한 게 각각 입력돼서 저장이 되면 그러면 이쪽 K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전송하고 저장하고 전송한 거에 대해서 이력이 남는 거니까 얘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날짜하고 다 전송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K아파트를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넣은 걸 확인하시고 여기 K아파트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얘를 클릭하면 바로 K아파트 국토부 사이트로 얘가 연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리 주체, 우리가 말하는 관리소죠. 관리소에서 로그인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자 응찰이란데 응시 입찰이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요. 공개 입찰. 그걸 여기서 해요. 그러면 입찰을 걸면 입찰에 응시하는 사업장은 여기로 로그인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응시 입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나 아니면 응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우리 관리소는 여기로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입주자 대표 회장은 여기로 로그인 들어가고, 그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설비나 아니면 시설 쪽 입찰을 원하는 조건들을 걸어 놓으면 그 내용을 보고 사업자들이 이쪽에서 로그인해서 입찰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소장님 관한 권한이어서 경리는 거의 관심 가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입찰이 끝나면 입찰에 대해서 종료됐고 그 결과도 올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영상을 마저 볼게요. 이제 여기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뜨고 우리는 관리 주체로 해서 얘로 들어가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팝업 창들은 제가 닫았어요.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멈춰요. 자, 볼게요. 아까 여기 관리비 등 정보거든요. 관리비 통으로 보이긴데 여기 관리비 등 정보예요. 얘로 들어가면 관리비 등록이라는 폴더가 나와요. 아까 순식간에 지나갔죠. 잠깐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조금만 더 당겨서 이것도 좀 더 조금만 더 됐어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보이죠? 제가 지금 다시 반복 보여드려요. 관리비 등 정보의 관리비 등록 조회. 잠깐 지우고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자, 요거요. 관리비 등 정보에 들어가면 제가 화면을 건드렸네요.
여기 관리비 등 정보 들어가면 관리비 등록 및 조회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를 올릴 때 그러면 회계감사 보고서에 회계감사 등록으로 들어가고 여기다 등록하기 전에 앞서 회계감사 보고서 조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에 경리가 어떻게 올렸는지. 근데 가끔 제가 말했죠. 지금 관리비 정보가 제대로 연계가 전산하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회계감사 보고서 금액에서도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계속 1년치가 누적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경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수정했으면 딱 맞을 거고, 그걸 그냥 냅두고 그냥 매년 넘기고 그냥 그때 특이사항만 적었으면 요게 이력이 남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등록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을 하시면 빨라요. 근데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먼저 등록했다가 뭔가 좀 금액이 틀려. 이게 뭐지? 하고 여기 들어갔다 하면 일을 2번 하게 되니까 회계감사가 끝나고 회계감사 사무실로부터 회계사 사무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지난 내가 이번엔 처음이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 조회를 지난 분기 거를 먼저 본 다음에 지난 기수 걸 보고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는 게 좀 빠릅니다. 여기 입찰 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찰에 대해서는 여기 입찰 진행 관리, 수의 계약 관리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소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유지관리 및 하자 담로도 마찬가지. 유지관리 이력 정보 등록, 주택 임동일, 하자 담로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통계를 돌려서 보는데 사실 통계를 돌려서 볼 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단지 기본 정보는 경리도 봐서 기본 정보 등록을 보셔야 되는 게 가끔 소장님들이 바뀌죠. 그러면 소장님들은 그거 안 바뀌고 냅두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기본 정보 들어가면 관리시설은 바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데 아파트 소개 등록도 혹시라도 뭐 CCTV가 늘어나던가 인근에 지하철이 뚫린다 그러면 이런 거 수정하시는 거는 맞고 도서관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넣으시는데 기본 정보 등록은 중요한 거는 소장님이 바뀌잖아요. 발령을 받으시면 여기 꼭 좀 제발 좀 바꿔주세요. 바꿔달라는 거는 예전 소장님 그대로 좀 남겨놓지 마세요. 저희 소장님이 지금 오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꾸 저한테 얘기해요. 이주임 관리비 공개했어? 저는 매달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장님 예전 단지 같다고 보면 이제 전 소장님 전화하시면 아직도 1년은 넘었는데 거기 관리소는 저희 소장님이 성함하고 연락처를 그대로 현재 소장으로 등록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관리비도 공개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소장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소장님이 바뀌면 발령 나면 기본정보 등록에서 소장님 내용을 바꿔주셔야 돼요. 왜 그걸 냅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답답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영상 한번 계속 볼게요. 관리비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가서 이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잠깐 멈추고 너무 빨리 했어요 제가. 이거죠. 자 보세요. 관리비 등록 조회로 가면 여기면 2019년 11월 것까지는 회계전산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넣어서 해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넣을 건 뭐예요? 2019년 12월 거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11월 거까지는 있으니까 여기 12월 거를 받을 건데 단지 관리자가 직접 입력해도 되고 회계 전산 시스템 즉 XP, ERP 홍진 걸로 해서 연결해서 이제 입력해도 돼요. 이미 우리가 데이터 전송해 놓은 상태니까 걔를 끌고 오면 되거든요. 얘를 주로 많이 쓰죠. 만약에 홍진 안 쓰고 연결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수기로 다 일일이 넣으셔야 돼요. 단지 관리자가 직접 입력. 이거는 수기예요. 이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특이사항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면 그 비고도 쓰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얘가 제일 좋습니다. 회계전산 시스템 입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전산 시스템 입력해서 잠깐 멈출게요. 좀 너무 빨리 갔어요. 전산 시스템 입력해서 여기서 스톱.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전산 시스템 입력으로 화면 들어왔죠. 발생 기준. 얘가 여기 1월부터 12월 것까지 검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K아파트로 우리가 회계전산 관리비 리스트를 입력을 할 거고 클릭해서 상세 보기 해서 관리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2019년 12월 거에 대해서 수신 시각은 이거 뭐예요? XBRP에서 아까 전송한 그게 얘하고 맞물려서 떨어져요. 수신 시각이 들어오고 수신 상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걸 누르시면 돼요. 조회 공개하기 누르시면 돼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조회 공개하기 들어가면 우리가 ERP에 회계 데이터 전송하는 거하고 똑같죠.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 잡수익, 검증 내용은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내용이니까 얘는 냅두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그대로 얘가 전산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만약 얘가 전산을 연결해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관리자가 직접 입력으로 하나하나 다 넣으셔야 돼요. 이걸 다 넣으셔야 돼요. 전월 것까지. 이해가시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잠깐 지우고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들어왔기 때문에 검증 확인 누르면 자료는 이미 다 들어왔어요. 검증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난달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만 활성화돼요. 색깔이. 그럼 거기만 사유를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열어볼게요. 이렇게 2배 이상 사유 넣으라고 하죠. 그럼 검증하는 걸 이제 여기 개별 또 그렇게 수신되는지 확인하시고 장기수선 중단금도 수신 제대로 됐는지 잡수익도 됐는지 그러면 공통관리비에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사유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무용품비니까 19년 뭐 문서 이관에서 2020년 문서 그 작업을 하면 A4도 사고 그 파일 대장도 쓰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도서 인쇄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관리규약 인쇄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이 나갔다. 이제 내용을 2배 이상 사유를 써주는 거죠. 우편너는 지난달보다 적더라도 얘를 쓰시면 돼요. 한전 등기정서 한 건 있었다. 그 다음에 세금. 우리는 공과금인데 노인정 도시가스밖에 없거든요. 관리용품 구입비는 소모품이죠. 전월 대비 당월 뭐 소모품 구매량이 좀 적음. 이때는 저희가 그 기계를 하나 큰 거 써가지고 전월보다 좀 적었어요. 뭐 이런 거 쓰시고 검증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또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얘가 또 찾아가요. 그러면 잡수익에서 지금 보면 차이 나는 거 요거 써주는 거거든요. 이제 규약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소송이 하나 걸 게 있어서 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잡수익에서 지출하기로 의결을 받고 입주자 대표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몰라서 해당 관구청에 주무관님하고 통화해서 괜찮은지 확인받고 녹취까지 받아서 진행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되면 얘가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 검증 내역으로 가요. 잠깐요. 공통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순 충당금, 잡수익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배 이상 차이 난 거 요거 공통관리비하고 잡수익 요거는 2배 전월 대비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꼭 나와요. 그럼 요거는 사유를 쓰시고 그리고 개별 사용료는 거의 에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RP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징수하는 거죠. 그죠? 징수 대행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거기에 의미는 거의 없어요. 만약 한다고 내용 쓰면 되는 건데 요거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사유를 쓰라는 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용료는 그대로 가신다. ERP 관리비 부가 처리 그대로 얘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넘겨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관리비 등록에서 검증을 하면 공통관리비, 공용관리비와 잡수익을 주로 2배 이상 차이 난 걸 사유를 쓰라고 하고 그거는 내용을 부가내역서 보시고 차근차근 본인이 부과했으니까 기억하셔서 쓰시면 되고 장기선 충당금 같은 경우도 전에 있던 관리비 부가 처리했던 그 모듈 회계 데이터 전송거 그대로 받아와요. 아까 화면 봤을 때 장기선 충당금 88,000 나온 거 있죠? 그 우리는 이번에 3년마다 그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조정 수립하기 때문에 그 3년에 대한 게 바로 올해 걸려서 올해 장기선 충당금 88,000원 들어간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하고 얘는 거의 건들 게 거의 없는데, 근데 만약에 장기수송단 만약에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뭔가 수선을 하거나 고쳤으면 얘도 내용은 들어가겠죠.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요것들. 근데 대부분 관리비 부과 마감하고 관리비 공개 정보할 때는 공통관리비하고 잡수익에 대한 게 2배 이상인 게 좀 많고, 일반적인 거는 개별 사용료와 장기순 충당 크게 변동 없으니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요 정도 2배 이상 내용하고 아까 같은 시 검증하기 누르면 맨 마지막에 검증 내역이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면 아파트 뭐 적정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원수가 맞는지, 뭐 CCTV 개수가 맞는지, 뭐 이렇게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혹시라도 이제 위탁 관리나 경비나 미화의 계약서가 종료가 되면 여기도 떠요. 경비, 위탁, 미화, 계약서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여기 내용이 뜨면 그것도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수정할 게 있으면 요거 내용 확인해보고 단지 정보 수정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고, 여기도 검증 완료 됐으면 검증 완료 및 등록을 누르시면 정상 등록 관리비 공개되었습니다.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라고 뜹니다. 이제 화면에 계속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 이제 왔죠. 2019년 12월로 회계전산 시스템 입력으로 돼서 처리 구문이 조회, 삭제, 인쇄가 있습니다. 얘는 초보라면 첫 달이면 인쇄를 한번 누르세요. 인쇄를 눌러서 부가 내역사하고 맞춰보세요. 맞춰봐서 만약 틀리다 그러면 틀린 이유는 계정을 국토부하고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연결하시면 되고, 그러면 연결을 했어요. 그럼 얘 거는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럼 얘는 만약에 수정을 해서 연결했으면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여기 있는 거 있죠. 회계전사 요거를 삭제하셔야 돼요. 여기 처리 구분에 삭제를 하시고 없던 걸로 다시 삭제하신 다음에 두 번째 회계 데이터 전송 내용도 삭제하고 다시 재전송하셔야 돼요. 얘는 이미 보냈다고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삭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도 삭제하고 회계 데이터 전송 관련 내용도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재전송하시면 그게 반영된 게 여기로 끌고 들어와집니다. 혹시라도 계정 국토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회계 데이터 전송 얘는 손볼 게 없어. 아까처럼 2배 이상의 사유를 넣는데 그 사유가 왠지 멘트가 좀 마음에 안 들려. 멘트를 좀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수정하고 싶으면 회계 데이터 전송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2배 이상 차이랑 그럴 때는 얘를 또 삭제하시고 다시 조회 누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별다른 게 없으니까 2019년 12월에서 처리구분 조회로 들어가시면 돼요. 계정도 맞고 금액도 맞다. 그러면 삭제할 것도 없고, 그죠? 수정하거나 여기는 수정이 없어요. 그냥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수정은 없습니다. 삭제할 것도 없고 계정도 연결된 게 맞아서 금액이 차이난 게 없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2019년 12월 처리 구분의 조회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화면 지우고 조회로 들어갔죠? 조회로 들어가서 잠깐 멈출게요. 그 인건비나 급여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한번 훑어보시는 거죠. 훑어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잠깐 멈출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 개별 사용도 맞는지. 이거는 부가관리비 그거 맞춰서 따라오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장기선 충당금도 맞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쪽 부분은 공용 사용량인지 혹시나 한 번 더 맞춰보는 거죠. 장기선 충당금도 여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잡수익도 맞죠? 소송비용 관리규약이익 대표회의 및 입주자 동의. 이렇게 해서 마감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 처리되었다고 뜨죠. 그러면 잠깐 마감하고 나면 요 월별
실제 부가총액 등록이라고 예전엔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요. 월별 실제 부가총액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를 하면 부과하는 금액하고 실제 부과하는 금액은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지금 보이시죠? 절상차액, 원단위 절상으로 해서 그 금액이 세대한테 29원 뭐 이렇게 구자 못 받잖아요. 20으로 하든가 4451해서 반올림해서 30원 하든가 이렇게 조절하죠. 그럼 절상 차익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2011년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는 절상 차익 60원 차익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좀 내용 보셔야 돼요. K아파트 등록 총액 잡수익은 제외하고 금액을 봤을 때 그죠? K아파트에 등록된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에요. 근데 실제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즉 얘는 관리비 부과 처리에 발생금액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금액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60원이 더 부과하게 됐죠. 절상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12월 분도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금액이 실제 부과 총액이 저는 이게 계정을 다 맞춰놔서 요게 되는데요. 요거를 맞춰놓지 않으면 금액이 좀 들쑥날쑥 하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했을 때부터 맞추고 싶으면 계정을 다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맞춰보시고 그리고 하셔야지 만약에 그것도 맞추지 않고 이번 달부터 그 절상 차액으로 이렇게 해서 등록할 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초보면 전에 격리가 어떤 패턴으로 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죠? 과거 내역을 좀 보시고 저처럼 원단위 절장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이제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뭐 미부가 관리비 그 다음에 아니면 경비비 차가 일자리 안정자금 뭐 차감한 거 그거를 죄송해요 하품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하든가 그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사유를 다 그걸 맞춰서 패턴을 똑같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가 중도 입사자면 그렇게 하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패턴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1년 뒤 새해 1월부터는 패턴을 바꾸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틀린 거를 고칠 때는 일단은 전에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아도 답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 번에 아파트의 흐름 좀 어느 정도 1년 정도 하면 서클 돌아서 패턴 알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대로 정정하시고 1월 부과부터 정정하시는 게 제일 안전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번에 요거는 K아파트에서 등록 총액이죠. 총액이고 실제 부과된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넣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계산기로 두들겼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걸 부과내역서 보면 나오잖아요. 얘는 실제 부과금액은 제가 잘못 얼마 360원인가 절상 차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실제 K아파트 등록 총액에서 입주민한테 진짜 부과되는 금액의 차이를 여기 1380원이네요. 1480원을 발생했다. 이 138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절산 차익이다. 원단위 절상 차익이니까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절상 차익 원단위. 그죠? 그리고 저장. 그러면 요거로 해서 이제 패턴이 다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지 이제 관리비 등록 및 조회 다시 한번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 분 조회, 삭제, 인쇄 요거 다 조회 되시고요. 그리고 마감 여부는 마감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마감 안 하는 단지도 있어요. 마감을 안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전에 얘기했던 절상차익 원단이 그 화면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등록월 1월 29일, 마지막 수령도 1월 29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단지관리 직접인지 한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월 발생 금액, 전월은 여기 그냥 빈 공간인데 당월 걸 넣으시고 이거 다 일일이 넣으셔야 돼요. 개별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죠? 이거를 다 넣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회계 데이터 전송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록, 회계 감사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그 관리비나 K아파트는 여기 있는 거는 비밀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공개되는 거에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아파트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단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비를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입찰, 그죠? 회계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공개했기 때문에 다른 타단지의 관리비 통계도 조회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인근 지역 무슨 직원들 급여를 조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 누가 직책이 얼마인 것까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대충 인원수 나오잖아요. 인원수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원하는 거는 전체 그 같은 사이즈의 같은 비슷한 인원의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타단지 조회하고 싶으면 직책에 따른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 큰 그림을 조회하고 싶으면 여기 관리비 통계에 들어가서 대충 어바웃을 계산하시면 돼요. 굳이 각 세대 아파트에다 전화해서 아신소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충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오늘도 32분 넘었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오늘 학습 목표, 우리가 XPERP에 회계 데이터 전송을 했어요. 얘는 어디? ERP에서 했고, 이 데이터 전송을 K아파트에 전송을 하면 얘는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냥 공개 처리를 하는데, 공개 처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유를 씁니다. 어떤 거? 2배 이상, 전월 대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사유를 쓰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개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넣은 자료와 이게 좀 틀리다 싶으면 사유를 찾아내셔서 계정이 뭐가 누락되는지 국토부에 연결하시고 기존에 했던 회계 데이터 전송 여기 있는 것도 삭제하시고 얘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재전송해서 다시 공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K아파트 자체에서는 수정은 안 되고요.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이걸로 K아파트의 관리비 공개 처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썸머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